시니어 여행 작가 안정훈의 세계 여행 에세이를 페이스북에서 읽어드립니다. 2022년 12월 17일 겨울나라에서 가을나라로 오다. 콧물이여 안녕. 1.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밤 0시 50분에 출발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공항에서 4시간 기다렸다가 환승해서 인도의 뉴델리로 왔다. 46일 동안 코카서스 3국과 중앙아시아 4개 나라의 여행을 귀리릭 마쳤다.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전에 168일 동안 아프리카 11개 나라를 여행했었다. 그때는 영상 30도를 웃도는 폭염에서 버텼다. 4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러다가 코커서스와 중앙아시아로 넘어오니 영하의 차갑고 음습한 겨울이었다. 나에겐 그 살짝 추위가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동장군보다 매섭게 느껴졌다. 동지서 딸 개 떨듯 떨고 다녔다. 아프리카와 일교차가 30도가 넘으니 몸이 빨리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한냉성 비염이 도져서 내내 콧물을 찔찔 흘리며 다녔다. 그러다가 인도에 오니 9도에서 23도의 날씨다. 겨울에서 거꾸로 가을로 오니 몸이 살 것 같다. 우선 훌쩍대던 콧물이 멈췄다. 껴입었던 두터운 옷들을 벗어던졌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지만 잘 버티면 따뜻한 날도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2. 콧찔찔이의 추억. 아주 먼 옛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갈 때 어머니는 내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옷핀으로 꽂아주었다. 콧물이 나오면 바로 닦으라고 몇 번을 당부했다. 깨끗하게 해야만 선생님이나 여자애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때는 남자애고 여자애고 간에 콧물을 많이 흘리고 놀았다. 손등이나 옷깃으로 콧물을 쓱쓱 닦아내는 걸 보아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심하게 많이 흘리는 애를 코주부 전축이라고 놀려먹기도 했었다. 어른들이 있는 데서만 손수건으로 닦았다. 친구들과 놀 때는 나도 손등이나 옷깃으로 대충 처리했다. 심지어는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누르고 힘차게 풀어버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랬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손톱 검사를 했다. 검사 전날은 뜨거운 물로 때를 밀고 튼 손에 동동구루물을 발라주던 시절의 얘기다. 나이 들어 타국 땅에서 한냉성 비염으로 계속 훌쩍대는 내 꼬락서니가 한심스러워서 혼자서 실소를 지었다. 영락없이 윤영기의 내 모습을 빼박이 한 듯해서다. 그래도 지금은 물티슈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매일 더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으니 장족의 발전을 하기는 했다. 추억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쩌다 소환한 스토리가 참 찌질하다. 그래도 가끔은 매일 아침 육남매 등교하기 전에 난리법석을 피웠던 기억이 그리울 때가 있다. 2022년 12월 18일 안정훈 님이 파라간지 마켓 뉴델리 인디아에 있습니다. 최신 인도 여행 정보. 인도 여행은 2번째라서 별로 낯설지가 않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 틀린 정보와 신석기 시대의 정보만 차고 넘쳐 있다. 1년 넘게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부적인 여행 정보는 거의 포스팅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코비드 기간의 여행 단절 때문인지 인터넷에 너무 오류 정보가 많아서 검색에 어려움과 혼선을 경험했기에 앞으로 인도 여행을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엔 좀 디테일한 정보를 올린다. 12월 15일에 인도에 왔다. 당연히 가장 따끈하고 정확한 최신 뉴스다.
1. 인도 도착 비자.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10월 28일부터 재개됐다. 단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3개의 나라에게만 오픈됐다. 무드. 공항에서 2,000 루피, 32,000원을 내면 바로 퍼밋 스탬프를 찍어준다. 물론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에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된 아버지 어머니 이름과 국적을 적으라고 해서 깜놀했다. 파키스탄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저절로 짐작이 간다. 도착 비자 전용 창구는 4개지만 파리가 날릴 만큼 한산하다. 이용자는 나 혼자뿐이었다. 늑스그레한 직원 1명만 근무한다. 점심 먹으러 갔다고 자리를 비워서 한참을 기다렸다. 아직 재개된 지 얼마 안 됐고 허용 국가가 3개 나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미리 이비자를 받아서 오는 게 편리하다. 반면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인도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는 비자 온 어라이벌은 시간과 수고를 절약해주는 고마운 제도다. 나마스테, 땡큐, 고마워요. 2. 파라간지의 한국 식당은 코로나로 다 문을 닫아서 지금은 하나도 없다. 배낭 여행자들이 인도 여행을 시작하거나 끝나서 떠날 때 꼭 가는 곳이 구도심의 여행자 거리인 파르간지다. 델리 중앙역과 가까워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저렴한 숙소와 식당, 여행사와 환전상, 기념품과 생필품 가게 등이 밀집해 있다. 밤 12시에도 출출하면 슬리퍼를 끌고 나와 에그 오믈렛, 모모라는 만두, 인도 볶음 라면 등을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만큼 밤에도 안전하다. 이곳에 인도 방랑기를 비롯해 3개의 한국 식당이 있었다. 단순히 한국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었다. 인도에 처음 오는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우선 현지 유심을 사서 인터넷 개통부터 했다. 여행 정보를 얻었다. 환전을 하고 교통편 예약도 했다. 이런 다기능 한국 식당이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인도를 비교적 쉽게 여행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3군데 식당이 모두 철수해버렸다. 오호, 에제라. 지금은 영어를 잘 못하거나 여행 경험이 적은 여행자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맛. 그러나 한식 중독 수준의 애호가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내로 나가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다. 뉴델리의 한국문화원에 있는 한식당이 메트로로 갈 수 있어 접근하기가 쉽다. 제육볶음이 500루피 8,000원이다. 3. 대타로 등장한 나빈 가게. 뉴델리 메트로역에서 내려 걸어서 여행자 거리인 파르간지로 갔다. 엄청나게 넓은 델리 중앙역 위를 가로질러 지나는 긴 육교를 건넌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캐리어를 끌고 가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파르간지 입구부터 역시나 삐끼들이 몰려든다. 이 몸은 2번째 방문이시다. 너희들 수법을 다 알고 있느니라. 어서 물러거라. 손 한국말 꿍시렁. 한이 포스에 밀렸는지 모세의 기적처럼 쫙 길이 열린다. 이런 걸 과장법 혹은 허세 자뻑이라고 한다. 여행자 거리는 구석구석 잘 알기에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왔다. 먼저 전에 가봤던 한국 식당을 찾아갔다. 그런데 3군데나 되던 한국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문을 닫아 버렸단다.
대신 한국말 잘하는 친절한 인도인 나빈 형제가 하는 나빈 가게로 가서 유심을 갈아 끼우고 최신 정보도 들었다. 거기서 인도를 20번 이상 여행한 미친 매니아를 만났다.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죽이 맞아 낮부터 맥주를 마시며 여행 얘기로 꽃을 피웠다. 마침 내가 인도에서 넘어가려고 했던 방글라데시에서 전날 돌아왔단다. 못 만났으면 비행기표만 날릴 뻔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천우신조의 만남 덕에 구비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가 있었다. 가성비 좋은 숙소도 소개받아 지금까지 만족하며 묵고 있다. 대타로 등장한 나빈 가게 덕을 톡톡히 봤다. 4. 공항에서 파르간지로 가는 최적의 교통수단은 메트로다. 공항에서 핑크라인 메트로를 타면 종점이 센트럴역이다. 30분 정도 걸린다. 요금은 60루피, 약 1,000원이다.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날 일이 없다. 요금 때문에 기사와 신경전을 벌리느라 진을 뺄 일도 없다. 센트럴역은 바로 중앙역과 붙어 있다. 파르 간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다. 택시를 타면 700루피다. 11,000원. 우버 택시는 4,500루피 정도 나온다. 메트로를 이용하면 인도 여행의 시작이 산뜻해진다. 샵 뉴델리 한국 식당, 샵 뉴델리 더 궁팔라스와 달그락 한식당, 샵 인도사람 인연, 샵 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 샵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인도 인연들과 한식당 특공. 1. 378일 동안 여행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인 여행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부부가 네팔에서 2개월 동안 안나푸르나 등 여러 설산을 트레킹했단다. 75세의 노익장에게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인도로 와서는 한 달 동안 두루 여행하고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한다. 우연히 만난 젊은 청춘 남녀도 함께 했다. 이들은 커플이 아니고 여기 와서 따로 또 함께하는 유튜버들이다. 남자인 망고는 인도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비자 기간이 다 돼가서 비자런 하러 내일 네팔로 간단다. 네이티브 영어를 구사하는 똑똑하고 예쁜 올라 누나는 1년짜리 비자를 받아 인도를 장기 여행 중이다. 거기다 노이장 최선생 부부에게 인도 여행의 전 일정을 짜주고 숙소와 교통편과 숙소 등의 예약까지 세심하게 도와준 현지인 아재도 함께 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뭉치기도 쉽지 않다. 그리하여서 혼자 가기엔 거리가 멀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서 후달리는 뉴델리 최고의 한식당 특공을 결의하게 되었다. 6명이 툭툭이 2대에 나눠 타고 30여 분을 달려 궁더 팔라스 한식당으로 고고싱했다. 혼잡한 거리의 차들을 비집고 파고들고 빠지는 툭툭이 기사의 드라이빙은 그냥 아트다. 처음엔 쫄았지만 나중엔 감탄하며 무법주행을 즐기기까지 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비싼 한식을 먹었다. 인도살이 16년 됐다는 한국인이 사장님이다. 시설 좋고 밑반찬 무한 리필의 굿 서비스를 받았다. 박진, 심상전 등 유명 인사들의 방문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우리 같은 민초들이 오기에는 약간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청국장은 850루피에 서비스 차주와 세금이 추가되어 982루피다. 약 16,000원. 삼계탕은 약 22,000원. 라볶이 런치 콤보는 약 15,000원이다. 쌀이 찰져서 배가 든든하다. 고로
저녁은 건너뛰어도 되니 두 끼를 해결한 셈이다. 두 끼를 먹은 거라 생각하니 한국의 대중음식점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위안 삼는다. 하지만 난 저녁에 출출해져서 약 5천 원 씩씩이나 하는 비빔면을 끓여서 먹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뉴델리에 있는 좀 저렴한 한식당에도 가봤다. 파르간지에서 만난 50대 한국인 아재가 신이 인도해 주었다.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갔다. 메트로 물찬역에서 내렸다. 역에서 700m 떨어진 한국문화원 1층에 있는 달그락 한식당이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달그락 식당은 모던하고 산뜻하다. 주문은 손님이 직접 카운터에 가서 메뉴판을 확인하고 골라서 한다. 종업원은 조리된 음식을 카운터에 날라다 주기만 한다. 밑반찬은 김치와 콩자반 딱 두 가지다. 사실 김치찌개의 반찬은 별로 필요치 않다. 그래도 가격은 착한 편이다. 김치찌개와 물 한 병은 세금 포함해서 540루피, 약 8,600원이다. 3. 지난번 포스팅에서 파르간지에 몰려있던 한식당 3군데가 코로나로 모두 문을 닫았다는 정보를 올렸다. 그러나 뉴델리 시내는 여전히 성업 중이라는 정보도 올렸다. 여기에 이어서 한식 애호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연, 만남, 스토리와 함께 인도 라스트 서비스로 한국 식당 현황도 덧붙였다. 두 식당 모두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하면 추가 요금 없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일식집 분위기가 나는 고급스런 종이백에 넣어준다. 4. 여행은 혼자 떠나도 늘 새로운 인연과 친구를 만난다. 둘이 떠나면 둘만의 추억만 남는다. 혼자 떠나면 많은 사람과의 추억이 남는다. 어쨌든 최고의 여행은 사람 여행이다. 이제 인도를 떠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러 방글라데시로 간다. 점점 한국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나서 태국으로 간다. 점점 따뜻해진다. 뉴델리의 추억. 5시간 후면 인도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일주일 내내 뉴델리에서만 빈둥거리며 지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좋다. 함께 어울리다 보니 시간이 휘딱 지나가 버렸다. 그들의 인도 여행 얘기를 들었다. 내가 다 가봤던 곳이라 비디오 보는 것처럼 눈에 그려진다. 원래는 방글라데시 도착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과 거주 확인증 등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다. 운이 좋아서 이틀 만에 다 해결했다. 덕분에 널널한 여유를 누렸다. 전에 델리 남쪽 지방은 다 싸돌아다녔다. 북쪽을 여행하고 싶지만 계절이 추운 겨울이라 다음에 날 잡아서 또 오기로 했다. 그리하여서 뜻밖에도 여행 건달처럼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드델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하게 추억 사진을 끄집어내 올려본다. 안녕 인도. 다시 올 때까지 잘 있어.